설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 신안면에는 추사 김정희 고택, 추사기념관, 영국립백송, 화수농조 홍문, 화암사, 자암 김구 선생묘, 여사월 이존창 생가터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위원회 도정 질문 기회를 주신 오인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함께하신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회의는 첫 번째로 충남 청년정책 지원 예산 인력 획기적으로 늘려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에서 34세로, 충청남도 조례는 19세에서 39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청년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은 우리 사회가 청년 세대를 특별히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 또한 그들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양극화와 저성장 속에서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과 경제 수준에 따라 나타나는 청년들의 어려움은 매우 심각하며 이는 저출산과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의 전출은 단순한 인구 이동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유지와 발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심각한 충남의 사회 문제입니다.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꿈이요, 희망이요, 미래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취업난, 경제적 압박, 주거 문제, 사회적 지지망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청년들에게서 꿈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위대한 꿈이 아니라 평범하게 사는 것조차 바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밝은 미래와 희망이 없다면 어떤 동력으로 현재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청년들은 힘든 현실 자체보다 열심히 살아도 밝은 미래가 없다는 사실에 더 큰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충남 청년 지원 예산 인력이 적다는 점을 지적한 일간지의 보도처럼 충남도의 청년 정책 지원은 다른 시도에 비하여 예산과 인력과 홍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2025년 충남도의 청년 정책 사업은 총 112개 과제에 4,557억 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실질적인 소관부서인 청년정책관실 예산은 19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에 불과합니다. 또한 충남 청년센터 예산 규모는 7억 원으로 전국 평균 13억 1,300만 원을 크게 밑돌 뿐만 아니라 대전 22억 4,400만 원, 세종 8억 7천만 원으로 충청권 내에서도 하위권입니다. 청년 지원센터 인력은 9명에 불과하며 전국 청년센터 평균 14명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사업비 또한 대전 15억 4,200만 원, 세종 3억 2,900만 원, 전국 평균 사업비 6억 7,800만 원에 비해 훨씬 적은 3억 4,200만 원으로 전국 평균은 물론 충청권 내에서도 하위권입니다. 본의원은 청년정책관과 청년센터의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충남 청년센터의 인력을 전국 평균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도에서 대학교 입학식이나 졸업식에 찾아가는 현장 홍보로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였던 것처럼 각 정책의 대상이 되는 청년들의 특성을 재치 있고 다양한 콘텐츠로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창업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금이나 상금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아 본래의 정책 목표인 우리 지역 내 정착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정책이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일부 수혜자에게만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관실과 청년지원센터는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돕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미약한 존재에게 손을 내밀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는 따뜻한 기관이 되어주길 바라며 청년을 위한다는 말잔치보다는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혼자 걷는 1000걸음보다 1000명이 함께 걷는 한 걸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충남도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충남 청년 지원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건의하면서 지금까지 추진 사항과 문제점,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포함한 청년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성농업인 건강 행복권 확대 해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자 천하 지대본이라는 말처럼 농업은 국가의 근간이며 현재 농촌 사회는 고령화와 여성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전체 농가 인구 221만 5천 명 중 여성 농업인은 111만 5천 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독 경영주로 등록한 여성도 전체의 29.7%를 차지할 정도로 여성 농업인은 농촌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과거 여성 농업인의 역할이 가정주부나 농업 보조자에 국한되었다면 현재는 원예, 축산, 낙농, 친환경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가공, 관광농업 등 농해소득 분야에서도 여성 농업인 CEO가 등장하며 이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농업인의 노동 환경은 열악합니다. 단지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의료와 사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며 이러한 서비스 격차는 여성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청이 2023년 4월 발표한 2022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 현황 조사에 따르면 남성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발병률은 4.3%인 반면 여성 농업인은 5.8%로 더 높습니다. 2022년 특수건강검진 사업에 참여한 여성 농업인 7,458명에 대한 검진 항목별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골절 위험도와 심혈관 질환 유병률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많은 여성 농업인이 근골격계 질환은 물론 무릎, 어깨, 고관절 및 손 등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여성 농업인을 위한 의료체계나 적절한 의료보건 서비스는 턱없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2022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여성농업인의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은 여성농업인의 탄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집률 83%, 수급률 63%를 모집률 대비 수급률이 낮은 편이며 한편에선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51에서 70세로 제한하여 대상에서 제외된 여성농업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충남의 여성농업인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연령의 확대와 농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 강화 등 환경 개선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특수건강검진의 수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검진을 희망하는 모든 여성 농업인에게 특수건강검진 기회를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벼 재배 면적 감축 신중하게 접근해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벼 재배 면적 8만 헥타르를 감축하는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국내 벼 재배 면적 69만 8천 헥타르 대비 11.5%에 해당합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전체 벼 재배 면적의 감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전략작물이나 경관작물 등 타 작물로 전환하거나 친환경 인증 전환, 휴양 등으로 감축해야 합니다. 감축 의무를 이행한 농가에게는 공급비축 및 매입 확대, 타작물 전환 지원, 전략작물 직불제 품목 확대와 취급단가 인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보전한다고 합니다. 반면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농기계와 비료 같은 농업생산 자재 지원에서 차등을 두거나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시 2차 보전 비율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정부가 농업보조금을 빌미로 농민들의 품목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특히 기후변화와 농가 고령화가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장기적으로는 식량 조건의 약화와 한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큽니다. 이번 감축 조치는 대구 광역시만한 면적을 감축하겠다는 것으로 2024년 우리나라 벼 재배 면적이 이미 전년 대비 감소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감축은 농업인들에게는 큰 경제적 타격을 줄 것이며 중소규모 농업인들의 생계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심지어 국회에 제출한 공익직불금 기본계획에는 재배 면적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감축하려는 8만 헥타르는 수입쌀 40만 8,700톤의 생산량이 나오는 많은 면적으로 수입쌀을 그대로 두고 우리나라 재배 면적만 줄이겠다는 것은 식량 주권을 외면한 채 쌀 과잉 공급을 농민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쌀 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46%에 불과하며 주곡인 쌀의 자급률마저 낮아질 경우 국가 식량 안보가 더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식량 자급과 적정 면적 여부, 타작물 전환 시 고려해야 할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일본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일본은 벼 감산 정책을 추진한 결과 쌀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쌀 대란이 발생하여 쌀값이 94% 폭등하고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자 뒤늦게 정책을 철회하고 다시 쌀 생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처럼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벼 재배 면적을 줄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 곡물 시장 불안정 등 국제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국내 식량 생산 기반을 축소하려는 것은 국가 식량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쌀이 남아돈다는 논리만으로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하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도는 전라남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5,763 헥타르로 지난해 도 벼 재배 면적 12만 9,786 헥타르의 12%를 감축하려 합니다. 우리 충남은 타 지역과는 달리 염해 성분이 있는 농지가 많아서 콩, 깨 등 타작물 재배 전환에 어려움이 많으며 설령 타작물로 전환하여도 생산, 유통, 판로 등의 확보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농가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충남만의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농업인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님께서 청년 정책에 관한 질문과 여성 농업인 건강 행복권 확대, 벼 재배 면적 감축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청년 정책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2025년 청년 정책 사업 규모는 112개 과제 4,557억 원으로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중 2위 수준이며 국무조정실 시도 청년정책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외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민선 8기에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조사한 결과 일자리, 주거, 교육 지원 순으로 응답하여 이를 기반으로 청년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청년 정책 추진 상황은 스마트팜 250만 평 조성, 청년농 3,000명 양성, 청년 취업 창업 지원 등 청년들이 충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리브투게더와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 비율 확대를 통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풀케어 돌봄 정책을 확대해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 기업의 수의계약 허용 금액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작년 연말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내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라이즈 사업을 통해 대학과 계약학과 개설, 기업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 등 청년들의 취업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정책의 개선 계획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 대상인 청년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앙부처, 도시군의 모든 청년 정책을 충남 청년 포털에서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졸업식, 대학교 입학식 등 찾아가는 홍보를 강화하였고 수혜 대상 청년들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최근 청년 사업 신청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도내 모든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센터는 올해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여 운영 중이며 작년 총리실 청년센터 사업평가에서도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런 부분들도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농업인 건강행복권 확대 관련해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수급률 부진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높은 수급률이 필수입니다. 지난해 수급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농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일부 시군만 추진하다 보니 사업량 확정이 2월에 늦게 통보되었고 도에서는 4월에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시군의 추경 편성이 있었고 사업이 본격 시행되다 보니까 수급 희망자 모집은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질적인 사업 준비 기간과 홍보가 미흡해서 사업 시기도 농번기와 겹치면서 여성 농업인 참여가 저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연말까지 수급률 90% 이상 목표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본사업으로 연초부터 사업을 시작하였고 사업 범위도 지난해 7개 시군에서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급률 향상을 위해서 여성농업인 행사, 시군 홈페이지 또 개인 문자 발송, 이장단 안내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 의료보건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농촌 왕진버스 사업도 확대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하는 벼 재배 면적 추정제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쌀 생산량 감소보다 소비량 감소가 더 커서 구주적 공급 과잉 상태로 수확기 쌀값 하락이 번번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벼 재배 면적 70만 헥타르 중 12%의 비중인 8만 헥타르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충남은 또 전국 쌀 생산량의 20%를 차지함에 따라서 8만 헥타르의 20%인 15,763 헥타르의 감축 면적을 배정받았습니다. 도에서는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감축 면적을 벼 재배 면적에 비례하여
시군에 배정을 하였습니다. 농업인은 논해 타작물, 테두리 휴경, 친환경 전환, 농지 전용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정부가 타작물 재배 시 전략작물 직불금 236억 원을 지원하고 도와 시군에서는 추가로 기반 조성과 생산비 등의 12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벼 재배 면적 조정제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설계하고 추진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논에서 타작물 재배를 통해 얻는 수익이 쌀 농사를 짓는 것보다 높도록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타작물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지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하고 개선되고 계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논, 콩, 밀, 조사료 같은 작물은 수요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수급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도에서는 정부의 식량산업 핵심 정책인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포함하여 우리 도 식량산업 중장기 발전을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농업농촌 구조와 시스템 개혁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기준 강화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농업 구조와 시스템 개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농업인 연금 지원을 통한 안정적 경영 이항으로 청년 농업인을 유입시키고 규모화하여 식량 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며 중소규모 농지에서도 도시근로자 수준인 연 5천만 원 이상 소득을 올 수 있는 스마트팜 조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쟁력이 있는 식량산업 그리고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